일론 머스크가 2026년 완전 자율주행 차량 사이버캣 출시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세부 정보 부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이 영향으로 우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AMD가 최근 AI 칩을 발표했는데요. 성능 분석 후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지속될 거라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농부로 살아온 지 30년이 된 박영옥 저자의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의 투자 팁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어머니 아파트까지 팔아 월세로 옮겨갈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주식을 통해 농사를 짓듯 노력해서 두세 배의 수익률을 남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투자해 왔는지 소개해드립니다. 박영옥 저자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당시 능력 있는 인재들이 몰려들던 증권사에 입사해서 증권회계의 다양한 직책을 경험했습니다. 대신증권, 교보증권, 삼성증권에서 연구원부터 지점장까지 맡으면서 주식 투자의 전 과정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면서 주가가 급락했죠. 그러나 IMF 위기를 겪으면서 주식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깨달았던 그는 삼성투자증권에 몸담고 있다가 개인 투자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는 이 시기를 투자 기회로 보고 저평가된 주식들을 사들여서 약 6개월간 농사를 지었고 결국 주가가 회복되어 2배, 3배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박영옥 저자는 사냥꾼이 아닌 주식 농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IMF 위기 당시 저자는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자산을 맡긴 고객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어줄 의무가 없었지만 그는 고객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팔아 고객들의 손실을 보존해주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결정을 내리며 주식 투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초기의 저자는 마치 사냥꾼처럼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사냥하듯이 종목을 바꾸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며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했죠. 그러나 사냥은 운이 중요하고 단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걸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안정적인 농사꾼의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그 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라는 것이죠. 만물 정관계자득 사시가 흥여 인동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유학자 정호의 시입니다. 이 구절은 만물을 고요하게 바라보며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이웃과 나누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구절이 자신의 철학과 잘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기보다 언제나 과실이 맺히기 전에 꽃이 피었을 때 기업과의 동행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주식 농부로서의 삶은 혼자만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성장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라입니다. 작은 분식집 사장님의 일상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분식집 사장님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청소하고 재료를 손질하며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또한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더 나은 맛을 고민하며 손님들이 찾는 메뉴를 파악해가면서 가게를 운영하죠. 이처럼 사업체는 항상 관심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경영자는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고 현장도 자주 살피며 직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기업의 성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주가의 움직임에만 집착을 합니다. 마치 가게 사장님이 품질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입금 통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박영욱 저자는 실제로 YN텍이라는 기업에 방문해서 사업 구조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험이 있습니다. YN텍이 폐기물 처리와 해운 사업을 하던 기업이었는데요. 관련 회사와의 합병을 제안하고 소각로 추가 건설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 결실 덕분에 회사는 성장을 거듭했고 당시 3,000원대였던 주가는 다음 해 2021년 3월 15,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주식 매매에만 몰두하지 않고 기업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투자 원칙은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삼광유리는 유리병과 맥주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죠. 매출과 순이익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주가도 오랜 기간 5,000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었죠.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환경 호르몬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삼광유리는 유리 용기의 수요 증가를 예견하고 글라스락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삼광유리의 매출과 주가는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욱 저자는 이 시기의 삼광유리의 재무구조와 자산가치를 면밀히 분석한 후 매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15,000원에 사들인 주식은 1년 만에 약 3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45,000원대에서 매도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마무리했습니다. 삼광유리가 좋은 사업 모델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쇠락하는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개의 기업을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대상을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게 찾으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부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특별한 비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기업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분석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일부는 단순한 차트 지표에 의존해서 쉽게 종목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투자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말 대신에 기업에 대한 투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저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행할 기업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언어를 바꾸면 생각도 달라지고 투자에 대한 접근도 바뀌게 됩니다. 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통해 일상 속에서 투자할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마다입니다.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위 로봇 이벤트로 우버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이벤트에서 로봇택시를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었죠. 하지만 실제 발표는 예상보다 짧고 구체적인 정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무대에 늦게 나와서 겨우 20분 정도만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날 테슬라 주가는 거의 9%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버의 주가는 11%나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우버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번 발표로 그 걱정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만든다 해도 우버는 큰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억 5,600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기존 우버와 같은 플랫폼을 따라잡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반면 웨이모와 같은 경쟁사는 이미 주요 도시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알파벳이 소유한 자율주행 회사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경쟁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규제 승인이 필수적인데요. 현재 테슬라는 필요한 허가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호한 생산 일정으로 사이버캡 공개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에서 이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했는데요. 이 차량은 핸들이나 페달이 전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머스크는 2026년에 생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상 가격은 3만 달러 이하로 책정될 것이라고 하네요. 사이버트럭의 디자인은 꽤 독특합니다. 크롬으로 마감된 자체의 날개 모양의 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이 차량을 편안한 라운지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머스크는 사이버캡 외에도 10명 이상 태울 수 있는 로봇 버스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한 생산 일정도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아직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고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지만 여전히 테슬라가 이 기술을 실현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발표에서는 자세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합니다. AMD의 새로운 AI 칩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죠. AMD가 최근 새로운 인공지능 칩인
인스팅트 MI325X를 발표했는데요. 투자자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AMD의 새로운 칩이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AMD는 이번 발표에서 MI325X가 특정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H200보다 최대 40% 성능이 좋다고 주장했는데요. H200은 올해 초에 출시된 칩입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으로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에 적합한데요. 블랙웰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입니다. 분석가들은 AMD의 GPU 로드맵이 여전히 엔비디아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경영진이 블랙웰 칩이 매진되었다고 말한 후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 주가는 더 높이 올랐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이 발표되었는데요. 엔비디아는 블랙웰 칩이 1년치 생산 물량이 모두 팔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현재 기록적인 고점에 근접해 있고 주식 기술적 지표를 살펴보면 50일 이동 평균선보다 14%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약간의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인캐피탈에 따르면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은 앞으로 3년간 매년 40에서 55%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블랙웰 칩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확장을 위해서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하며 백악관과도 AI 인프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폭스콘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도 엔비디아 칩의 서버 용량을 늘릴 계획이라며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140.76달러의 최고점 근처에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프로들이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을 투자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들 주식은 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를 포함하죠. 이들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이 다시 오르며 고점을 넘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각 회사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살펴보죠. 첫 번째로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에 주목합니다. 트레저리 파트너스의 리처드 사퍼스타인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을 오랜 기간 보유해 왔습니다. 엔비디아는 ETF로 간접 투자를 하고 있죠. 이 기업들은 강력한 현금 흐름과 기술적인 장벽이 커서 쉽게 경쟁자들이 뛰어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와 AI 발전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유틸리티 섹터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기술 개발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P와 같은 기업이나 월마트처럼 기술을 활용해 운영을 개선하는 전통 기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밸런싱을 통해 장기 보유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림스 앤 컴퍼니의 케빈 그라임스는 고평가된 주식은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상승할 때 일부 주식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더욱 발전하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일즈포스나 엑센추어 같은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의 이점을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리플렉션 SM 매니지먼트의 제이슨 브리트는 AI가 보험과 제약 같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업계는 AI로 인해서 청구 처리와 리스크 예측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제약업계는 새로운 약물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전략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잘 관리하셔서 이익을 창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주는 올해 들어서 부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기록적인 고점을 찍었는데요. M7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메타만이 두드러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는 S&P 500을 따라가지 못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AI 테마가 약간 지친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칩 관련 주식들, 예를 들어 브로드컴, AMD, 퀄컴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실적 발표 전 예상치를 축소한 것은 시장이 AI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AI 혁신과 확산, 적응 측면에서 여전히 세계를 앞서 나가고 있죠. 캐피탈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은 AI 혁명의 선두에 있으며 유럽이나 중국보다 생산성 측면에서 더 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시장은 또 다른 실적 시즌에 접어듭니다. 이제 빅테크 너머를 바라볼 때입니다. 최근까지 시장은 연준의 금리정책, 고용시장, 중국 경기 부양책, 유가 등 거시경제 이슈에 집중했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면서 주식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S&P 500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와 내년에는 더욱 강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환주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문디 US의 크레이크 스털링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부족했던 실적 성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술주 대신 금융주나 원자재주 같은 순환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알파 큐베드 인베스트먼트의 토드 웰시는 사업의 변동성을 일종의 건강한 회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빅테크에만 몰두하지 말고 고배당과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가치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 버라이즌 같은 방위산업 및 통신주는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주식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나스닥이 하락했는데요. 이 주식들은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뉴버거 벌만의 에릭 노체는 빅테크가 올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 일부 비중을 조정해 기술주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메가세븐 주식은 올해 4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너무 과밀한 거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애플, 엔비디아, 메타 같은 주요 기술주는 최근 고점에 거의 근접하여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웰스의 마이클 스코델레스는 현재 시장의 PE 비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S&P 지수와 메가세븐 주식은 내년 예상 수익 대비 21배와 28배의 비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균등 가중치로 계산한 S&P 500 지수는 더 낮은 비율로 평가되므로 빅테크 외의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존 주식은 2개의 새로운 매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낙관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스코어뱅크와 피보랄 리서치 그룹의 애널리스트는 아마존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을 부여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스코어뱅크의 애널리스트 넷 쉰들러는 아마존에 대해서 아웃퍼폼을 권장하며 목표가를 $245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31% 성장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쉰들러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2023년에만 약 $9빌리언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약 18% 성장하여 $10빌리언 달러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기업들이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시스템이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서버를 보유하고 이를 전산실이나 사무실 내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죠.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생성형 AI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쉰들러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AI 관련 수요가 이미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보탈 리서치 그룹의 제프리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AI 덕분에 5년 내에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7%에서 35%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10월 24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주가는 S&P 500을 웃돌고 올해 24%가 상승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가 아마존의 장기적인 성장을 어떻게 더 뒷받침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꺾였지만 예상만큼은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완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9월 보고서에는 정책 이반자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9월의 CPI 데이터는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기대보다는 적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CPI는 2.4%로 소폭 감소했지만 예상보다는 약간 높았습니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3.3%로 8월의 3.2%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목표인 물가 안정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강세장은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걸까요? 지난 주말 현재 강세장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데요. 과연 이 강세장이 계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도 성장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이후 S&P 500 지수는 약 62%, 나스닥 100 지수는 86%가 상승했습니다. 1950년 이후 S&P 500의 평균 강세장은 약 5년 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가장 긴 강세장은 2000년에 끝난 닷컴 버블로 무려 12년 넘게 이어지면서 582%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현재 강세장은 겨우 2년 차이므로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의 목표인 2%에 근접하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경제 상황도 좋습니다. 애틀란타 연준은 3분기 GDP가 연율 기준으로 3.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고용시장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세장이 계속되더라도 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22에 근접해 있는데요. 이는 최근 5년 평균인 1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시크리컬 조정 PE 비율 카페 지수는 36으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대선과 같은 불확실성 요소가 있죠.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세금 감면을 원하고 큰 폭의 관세 부과와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는 정책입니다. 반면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는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P모건 CEO 다이먼은 미래가 위험해 보일 때 현금은 매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먼은 현재 시장이 불안정하고 앞으로 더 어려운 시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현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3분기 말에 1.5 트릴리언 달러의 현금과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이먼은 현금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으며 그가 친구라고 부르는 워런 버핏도 현금을 축적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이먼은 현재 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주식 매입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이먼은 시장은 영원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현재 주식을 바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함께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의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훈련을 해봅시다. 손실에 불안해하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말이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